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7분 대화 녹음 파일 중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한번 들어보시죠. 두 번째는 그 이제 제가 할 일은 뭐 계속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 나갈 거고 지금 이제 대표님이 우리은행 쪽에 계시니까 그 자문 구문 아직 하고 계세요. 아니야. 아직 지금 지금 끝나셨어요? 아니 저는 한 적이 없어. 우리은행 고문 변호사인가 뭐 자문 변호사 그때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다른 데인가요? 아니 저는 은행 하나은행인가 그럼? 아니요 저는 형 영주 형이 우리 은행에 저를 했었지. 그 사회이사였지. 그것 때문에 저렇게 고생. 전 또 변호사님도 지금 우리은행 쪽에 계시나 해갖고. 아니요 제가 지난 몇 년 전에 그렇게 좀 들은 것 같아갖고요. 이게 우리께 또 작년에 그길로 넘어갔잖아요, 우리은행으로. 근데 저는 우리 은행은 전혀 관련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쪽에 또 연결 일을 하시나 해서. 아니요. 오히려 우리 은행하고 저건 싸우는 중. 그래요? 이럴 때는 영주. 그렇겠네요. 지금 제가 저걸 하면은 당연히 영주 형한테도 영향이 가는데 내가 정직 변호인으로 등재돼 있고. 근데 그게 형이 2016년도, 2015년도 3월달에 딱 끊었어. 그래서 나왔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예 없는 거죠. 그 때문에 근데 잘못하신. 제가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못 떠가져서.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은행 어제 우리 은행 그 행장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그 영수형 때문에 압수수색했는데 지금 우리 지금 바짝 그게 신경 쓰고. 예. 이재순 변호사의 대화 녹음 파일 7분 중에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은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박영수 특검이 우리은행 사회이사 그리고 이사회 의장을 하면서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로비를 했다, 도움을 줬다. 이제 이게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예요. 근데 뭐 그 이재순 변호사도 우리은행하고 무슨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그렇게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거기 가신 건데. 네, 제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7개월 동안 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그 집회 시위할 때 이재순 변호사를 뭐 또 저도 잘 알지만은 누가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걸 만나자 그래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자기가 우리은행, 제가 지금 하나은행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으니 이거 이렇게 하고 있다 했더니 자기는 우리은행 일을 하고 있다. 그때 사회이사나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 뭐 이렇게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작년에 저희 소유권이 우리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소유권이 되면 그래서 그거를 한번 또 물어보려고. 여기에 박 특검이 우리은행 사회이사로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순 변호사가 거기에 고문 자문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그렇게 간 거죠. 그다음에 박영수의 사과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또 저건 보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은행 행장 이순우 그거 변호를 해서 불구속 처분을 받아냈더라고요, 검찰에. 그러면 이순우 전 우리은행 행장 변호인을 이재순 변호사가 맡았나요? 이순은 것이 2018년에
우리은행 행장 예. 그게 무슨 사건?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하고 상관없이 없는 예, 다른 사건. 예, 다른 사건에 그게 뭐 채용 비리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맞아요. 예, 채용 예, 비리. 예, 그거로 구속 영장 청구한다 이렇게까지 갔는데 불구속으로 됐어요. 아, 그때 이재순 변호사가 예, 변호를 맡았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박특검은 특검이었죠. 음, 특검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은행 이사회장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재순 변호사는 자기는 우리은행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잡아떼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혀 아니죠.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저도 황당해서 제가 그거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보고. 예. 그래서 그걸 또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정확하게 맞았던 거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딱 잡아떼고 네, 있어요. 이재순 변호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심이 지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19년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하나은행으로 예. 그리고 작년에 헌법재판소 제가 재심을 하다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신청을 했고 예. 그리고 거기에 본안 사건이 지금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그 본안 사건에 근거를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저희 부동산 하나은행 니네 팔아먹지 말아라. 예.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에서 했는데 불과 한 달 후에 제가 공문도 보냈어요. 이렇게 가처분 신청도 했고 본안 사건이 있으니 현재도 헌법재판소 심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런 공문들을 다 보냈어요. 하나은행 다 예. 보냈는데 한 달 후에 예. 소유권을 넘겨버립니다. 우리은행으로. 네네. 이게 개연성이 계속 지금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 대장동 사업하고 판박이처럼 완전히 똑같습니다. 김만배, 예. 박영수 특검 예. 그리고 예. 하나은행, 우리은행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네. 등장을 하는 거죠. 저희께 선행이 됐고요. 예. 55 클럽도 저희가 이제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그 우병우가 50억 클럽 원조다 47억에 대해서 돈을 넣냐 안 넣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인도 해야 되고요. 예. 그게 타면은 우병우부터 이거는 50억 클럽이 시작된 겁니다. 예. 지금 뭐 우병우 민정수석은 뭐 지금 총선에서 나온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 하늘이 분이시죠. 무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도대체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검찰 조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였던 김만배,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이런 보통 언론에서는 이제 대장동 일당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영수 네. 특검이 대장동 컨소시엄 사업을 도와주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거를 여러 진술을 확보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김만배 씨 화천대유 대주주죠. 네. 이분은 검찰에서 박용수 특검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했다. 네. 이제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지금 검찰 발로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야 진실을 그냥 얘기하는 거죠, 이제야. 예. 네.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이제야 이제 김만배가 얘기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진실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증인들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지금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네. 그의 측근들을 이제 둘둘둘 말려고 사실은 네. 검찰 수사를 시작했는데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대로 지금 사실 역지도 못하고 지금 애매하게 이제 그 두 명의 측근 네. 인사들만 지금 구속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예. 그럼 박용수 특검은 뭐라고 그랬냐? 그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저는 대장동 사업 계획, 공모 진행 등 추진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우리은행 사회이사로 있는 동안 직위를 이용해 우리은행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50억 클럽이란 말은 이 사건 언론 보도로 처음 알게 됐다. 대장동 사업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수익 분배의 이해관계로 주고받은 내부적 대화에 불과한 것을 기정사실처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자기는 뭐 50억 클럽도 자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들었다는 거죠.
그 대장동 일당들은 다 55 클럽에 박영수 전 특검 얘기를 다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혼자서 개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음, 제 사건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만배를 소개시켜 준 걸 기억이 안 난다고 KBS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예.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뭐 명백한 거짓말이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사건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 역시도 거짓말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법 기술자들이 예.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를 방어하고 네. 자기한테 제기되는 혐의들을 부인하고 네. 사실 이런 특징들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것들을 좀 옥석을 잘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박영수 전 특검의 탐구 시리즈로 그의 측근 변호사죠. 그리고 핵심 측근이고 그 박영수 전 특검이 그 이재순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상옥 전 대법관. 네. 이 사람도 이제 박상옥 전 대법관도 검사 출신이에요. 네, 대법관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말석 검사였다 네.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제일 아낀다면서요. 네, 제일 아주 친동생으로 친애하고 아주 아꼈어요. 네. 둘을 두 동생들은 뭐 친동생이다 이렇게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이재순 변호사는 뭐 최동욱 라인이다, 뭐 최동욱의 측근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박영수 전 특검의 측근으로 보는 맞습니다. 게 정확한 거죠. 정확합니다. 예. 오픈 멤버였으니까요. 예. 법무법인 산하의 오픈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법인 산호의 오픈 멤버는 박영수 특검, 네. 이재순 변호사, 네. 박상옥 전 대법관 네. 요 세 사람인 거죠. 뭐 다른 한 두 분 정도 따로 계셨고. 따로 예, 계셨고. 예. 아무튼 그 박영수 전 특검의 핵심 측근 이재순 변호사가 김대근 대표하고 나눈 대화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여기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드는 생각은 어쨌든 박영수 전 특검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구나. 네. 예. 우리 김대근 대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어요? 많이 긴장하겠죠. 그리고 명예 아닙니까? 고검장, 중수부장, 특검,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명예가 지금 다 땅바닥에 뭐 떨어진 지 오래고 그러니 이게 지금 어떻게 주워 담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증거들이 명백한데 국민들한테 사과해야죠. 사과하고 대장동 사건에서부터 사과해야 됩니다. 끝까지 재판 받을 때까지도 거짓말 할 겁니다. 그 양반은. 예.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곧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 텐데 네. 과연 그 포토라인에 서서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유감의 말, 네. 사과의 말 이런 걸 좀 할까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안 한다. 예. 예. 김만배를 저한테 소개한지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인데요. 예. 그건 뭐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과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지겠다 뭐 이렇게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이재순 변호사의 대화 녹음 파일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은 박영수 특검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어떤 식으로든 지금 기소해서 재판에 회부할 것 같아요. 네. 예. 해야죠. 그리고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은 곧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텐데 어쨌든 저희들은 계속해서 재판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계속 우리 박영수 특검 대장동 사업의 사실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탐구를 한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근 대표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